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째 영상입니다. 자, 챕터 5의 확률 분포. 자, 챕터 5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확률 첫 번째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 분포인 이항 분포와 포화성 분포를 알아보면은 5장은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확률 분포인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아볼 확률 분포는요, 확률 분포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균등 분포와 정규 분포,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 야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이제 상황이라서 이제 경기가 잘 열리지가 않죠. 지금 또 시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자, 일단은 타석에 들어선 사자가 안타를 칠까요, 못 칠까요? 자, 여기서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라면은 안타를 쳐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우리가 한 선수가 9회 말까지 타석에 들어섰을 때 까지는 한 4번 내지 5번 정도, 요 정도 타자로서 스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타자 첫 번째 타석에 들어섰어요.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람이 안타를 칠 것인가 못 칠 것인가. 자, 타율이 2할 오픈이라면, 자, 4번 나오면은 한 번은 안타를 치는 거죠. 근데 공격 횟수가 거듭될수록 타율이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안타를 칠지 아웃이 될지 중요한 예측 근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통 4번에서 5번 나온다 그랬죠. 근데 처음에 나와가지고서 2할 오픈인데 타자를 못 쳤어요. 안타를 못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안타를 칠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3번까지 나왔는데 못 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안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못 칠 것 같은데 한번 실제로 야구장에 가가지고서 그 야구 경기를 보면서 한번 그거를 해보면은 진짜로 맞아 들어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저도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확률 분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확률 분포는요, 자, 어떤 미래에 발생할 사건, 여기에 대해서 확률을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확률 분포는 뭐 그래프나 표로 나타난다. 자, 이렇게 봤는데, 우리 사장에서 월드컵 그리고 치킨 집에서 사례에서 치킨집 사장님이 위험 기피자라면, 그러니까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135마리에서 조금 적게 할 것이고, 그래도 좀 본격적으로 영업을 뛰면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135마리보다는 더 많게 준비하면서 판촉 활동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135마리가 해당하는 그 확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많게 혹은 적게를 갖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확률 분포를 갖다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주사위 던지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1, 2, 3, 4, 5, 6. 자, 이 6개가 각각의 눈인데, 이 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공정한 주사위라면 각각 6분의 1이 되겠죠, 확률은. 자, 그러니까 확률 분포 표를 보면 6분의 1씩이 될 것이고, 그림 확률 분포 도로 보면은 이렇게 6분의 1로 딱 일정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선이 아니라 이렇게 그래프로 나와야 되겠죠. 6분의 1까지 가는 그래프로 이렇게 각각이. 자, 그 다음에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132마리부터 138마리까지 쭉 이렇게 해놨는데, 각각의 확률을 보니까 이렇게 135마리까지 제일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는 걸 갖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균등 분포라는 거는 방금 여기서도 봤는데 이렇게 일정한 거예요, 분포가.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예측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왔어요. 그럼 또 다시 던졌을 때 3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1 똑같잖아요. 그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그런 이 균등 분포는 아까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딱딱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이산 확률 분포랑 이산 균등 분포랑 그 다음에 연속 균등 분포, 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 균등 분포에 대해서 보면은 주사위예요. 똑같이 각각이
어떠한 사건이 나타날 확률이 n분의 1로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연속 균등분포는 쭉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안에서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b-a 하면 요 구간이 나오겠죠. 요거분의 1. 자,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균등분포 확률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스톱워치를 작동시킨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그럼 스톱워치는 계속 돌아가겠죠. 얘는요 계속 돌아갈 겁니다. 자는 동안에 뭐 1분에 한 바퀴씩은 돌아갈 테니까. 근데 눈을 딱 떠서 시계를 확인했을 때 초침이 45에서 55 사이. 자, 45에서 55 사이. 자,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체의 눈금은 60개죠. 그러니까 확률은 60분의 1입니다. 각각의 눈금에 해당하는 것들은 45에서 55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제일 많았던 55 빼기 45 분의 4,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몇이 나오죠? 10이 나오죠? 10. 그거 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거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해당하는 10은, 요 10은 전체 60을 대상으로 해서 봤을 때, 요게 10이 해당하는 게 6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60에 대해서. 그래서 요 안에 구간에서 해당 것들을 갖다 보면, x가 45에서 55 사이에 있을 때, 각각은 60분의 1이니까 요거를 10을 곱해서 요 안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풀이가 됐습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것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될 게 이제 정규분포인데요. 자, 어떤 축적적 데이터가 막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포. 예측할 수 있으니까 연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예요. 그래서 평균과 분산만으로 또 그 특성을 다 설명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m, 분산이 시그마. 자, 요런 경우에 정규 분포의 확률 함수는 시그마, 정확하게 보자면 시그마 제곱이 돼야 되겠죠. 자, 분산이라 그랬으니까는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함수 함수는 2는 2.71828 하고 무리수를 갖다 사용을 해가지고서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m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높은 분포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을 좌우 대칭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중요한 게 정규분포의 성질인데요. 자, 논문에서는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기초 통계학을 갖다가 하실 때는 기초 베이스를 갖다가 갖출 때는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 되죠. 자,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구간에는 함수예요. 자, 요거일 때, 자, 요것도 여기다가 집중을 해가지고 또 요거 외우고 그러지는 마세요. 뭐, 고등학교 때야 문제 풀기 하니까 이거 외우기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제 대학교 와서는 이제 책을 보고서 참고를 하면 되니까 개념 위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포 곡선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다. 그리고 요 x축 사이의 넓이는 요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전체 넓이. 이 곡선 아래의 넓이는 1입니다. 1. 그리고 곡선 내 임의의 AB가 B보다 작을 때 AB에 속할 확률은 우리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AB에 해당하는 넓이. 자, 요 파란색으로 칠해진 요 넓이 있죠? 요걸 갖다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자,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자, 말이 동일하죠? 근데 여기 차이는 뭐냐면, 정규분포를 표준화한 분포가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정규분포를 갖다 비교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수학 성적과 영어 성적 서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걸 갖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표준화를 해버리면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분포를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기준은 뭐예요? 평균 0, 표준 편차 1, 분산이 1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재배치해서 각 분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분포. 자,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은 평균하고 분산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걸 따를 때 새로운 확률 변수는 x- 각각의 측정치에서 평균을 뺀 걸 표준 편차로 나눠서 이렇게 표준화를 해줍니다. 이 표준 정규분포의 확률 함수는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요 좌우 대칭이라 그랬죠. 여기가 좌우가 표준 정규분포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를 갖다가 보통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이제 부호 때문에 헷갈리니까 여기를 갖다 보통 사용을 안 하고, 자, 여기서 0에서 z까지
어떠한 점까지를 갖다 놓고 요거를 갖다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표준화 과정이라는 게 좀 중요한데, 자, 표준화라는 거를 왜 하느냐? 자, 이 표준화 공식이죠. 요게, 자, 대상을 갖다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었는데, 자, 평균 0, 분산 1 되는 과정은 요렇게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이걸 요거를 갖다 풀어가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산도 역시 요 표준화된 걸 갖다가 해서 풀어 나가시면 분산 성질에 의해서 1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0, 그 다음에 분산 1, 평균이 0, 분산 1로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자, 요거 자체로는 여기에 있는 것과 혹은 뭐 여기에 수학 성적이 여기 있다. 그럼 요걸 갖다가 자체로는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자, 여기에 있는 점수가 여기 있는 점수보다 잘했다 못했다 그걸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각각의 평균점이 다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을 0이라는 걸로 기준을 맞춰 놓으면 이것도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요것도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비교값을 갖다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이렇게 확인하는 그게 나왔고요. 자, 정규분포의 확률 계산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A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갖다가 운행 시간을 몇 시간이나 걸리는지 100회 측정을 했어요. 그때 평균이 170분 나왔고 표준 편차가 10이 나왔거든요. 근데 무작위로 KTX를 이용했을 때 185분보다 더 오래 걸릴, 자, 그 확률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자,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표준화 공식은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거요? 185.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평균은 70이고 표준 편차는 10입니다. 그대로 해보면 Z는 1.5겠죠? 그러니까 1.5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이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더 오래 걸리니까 이거보다 큰 거를 갖다 보면 되겠죠. 자, Z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가 0이에요. 0인데 여기가 1.5. 1.5로 있는데 요거보다 큰 부분의 Z를 갖다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전체를 여기 0.5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라면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0.5 마이너스 요거를 하면 되고요. 1을 기준으로 한다라면 1 마이너스 이 전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누적된 거를 갖다 빼야 되는데, 자, 일단 1.5에서 보면 누적 확률을 갖다 엑셀로 드린 각종 분포표의 분포표를 보시면 Z가 1.5의 누적 확률은 0.93319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 빼기 그렇게 하면, 자, 이 전체에서 빼는 거죠, 요거를. 자, 그러면 6.68%. 자,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 다시 한번 엑셀로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5장의 정규분포라는 그 엑셀 파일을 여시고요. 자, 우리가 누적 확률부터 우리가 누적 확률 분포부터 우리가 구해 볼 겁니다. 저 제일 위로 올라가면, 자, 여기 뭐 일단은 계산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지워놓고, 자, 이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함수 마법사에서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정규 분포 할 때 한 칸을 떼야 돼요. 예. 한 칸을 떼야, 오피스 365에서는 이렇고요. 이렇게 해서 혹시 안 나오면 다른 버전들은 이걸 한번 붙여놓고서 정규 분포를 붙여쓰기 해가지고서 하시면 이렇게 그 함수들이 보여질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 뭘 선택할 거냐면요, norm s dist. 자, 요거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샘플을 가지고서 확인한다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할 거냐면 마이너스 3에 해당하는 구간부터 요 큐뮬러티브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true 이렇게 입력을 할 거예요. 이 true와 false로 그 옵션 값이 있는데, true는 누적이고요, false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래서 엔터를 친 다음에 나온 거를 쭉 더블 클릭을 해주면 아래까지 쭉 다 계산이 되겠죠. 제가 3까지 이렇게 계산을 한 이유는 99.9%가 3.30이라서 이게 1이라 그랬잖아요. 99.2, 99.9가 3.3이라서 일단 3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니까 플러스 쪽에 있는 것까지 보면 거의 1과 맞죠. 자, 확률 분포를 갖다가 이제 누적 확률 분포로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건데, 자, 거기서 일단은 전에 우리가 1.5라 그랬죠. 1.5. 그럼 여기서 1.5를 찾으시면 돼요. 1.5가 요거죠. 아까 1 빼기 0.9331927 하니까는 이게 0.64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 분포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는 우리가 요걸 갖다 일단은
그 그래프로도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서 삽입에 여기서 추천 차트로 갔었죠. 그래프 그릴 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세로막대형으로 일단 볼게요. 세로막대형에 보면 요거예요. 누적 확률 분포가. 여기서 보면 하나씩 하나씩 여기를 각각에 해당하는 값들을 차곡차곡 다 쌓아 놓은 거예요. 요게. 그래서 보면은 요런 형태의 그림을 갖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누적 확률 분포를 봤는데 이제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하는 그것도 봐야 되겠죠. 확률 분포를. 자, 여기서 아까 똑같이 여기서 정규 분포. 자, 아까 함수는 똑같습니다. 함수는 똑같은데 뭘 달리할 거냐면 여기 아까 우리가 B2라고 했었죠. 요걸 B2로. 그리고 여기를 그냥 아까랑 true였었는데 이걸 false, false로 놓고 확인해주면 끝나요. 이걸 또 다시 여기서 더블 클릭해주면 아래까지 쭉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가 요거예요. 그리고 요거 다를 다 더한 게 이거고 이거를 다 더한 게 이거예요. 다 이게 누적이란 말이에요. 요 앞에는 이건 각각에 해당하는 그 값을 갖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요것도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일단은 선택을 구간에서 제일 아래까지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걸 쭉 위로 올려서 요 확률 분포까지 간 다음에 아까 똑같이 삽입에 추천 차트에 우리 그 모든 차트에 세로막대형 했었죠? 아까와는 다르게 나왔죠. 그게.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까는 좀 줄여서 보겠습니다. 줄여서 보고 요것도 그림을 조금 줄여서 볼까요? 똑같이 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고. 자, 요거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각각 요거는 각각에 해당하는 값이고 다 더해 주니까 어느 순간에 어느 점의 변곡점에 이르러서는 요게 싹 바뀌는 그런 모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별로 어렵진 않죠. 자, 이렇게 첫 시간 5장의 첫 시간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